이청아의 뮤지엄 A로그. 나는 나의 착한 숭배자들을 매료하기 위해서 만물을 더 아름답게 비추는 거울을 갖고 있도다. 그것은 나의 눈, 영원한 빛을 지닌 커다란 눈. 샤를 보들레르, 악의 꽃, 아름다움 중에서. 안녕하세요, 이청아입니다. 이청아의 뮤지엄 메일로그 시즌2 13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지금 앙리 마티스 탄생 150주년 기념전이 열리고 있는 마이아트 뮤지엄에 와 있어요. 앙리 마티스, 프랑스가 낳은 색채의 마술사, 야수파의 거장이자 20세기 초 피카소와 함께 현대미술의 장을 연 아주 대표적인 화가죠. 마티스는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또 미술사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는 화가입니다. 저는 어릴 적 미술책에서 마티스의 춤이라는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강강술래를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바로 그 그림을 몇 해 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직접 보고서는 이 그림이 저렇게 강렬한 색채의 그림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춤이라는 그림 굉장히 유명하죠. 얼마 전에 했던 품위 있는 그녀라는 드라마에서 그 춤 그림이 그려진 접시가 등장했잖아요. 극 중에서 김선아 선배님이 맡으셨던 박복자가 사는 게 팍팍하니까 그림 보는 걸 좋아한다, 힐링이 된다, 그런 대사를 남겼었어요. 앙리 마티스는 85의 긴 생애를 살아오면서 유화, 드로잉, 조각, 판화, 아주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남겼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요, 마티스의 독자적인 예술 세계가 확립됐다 라고 볼 수 있는 노년 시절의 작품들을 주로 만날 수 있다고 해요. 국내 최초의 마티스 단독전이라니 아주 반갑기도 하고요. 마티스가 이렇게 오랫동안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 이유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자, 그럼 전시실로 들어가 볼까요? 빛바랜 종이에 그려진 드로잉 작품 몇 점이 걸려 있습니다. 곱슬머리의 젊은 여자, 입을 뾰족하게 담은 소년, 그리고 미간을 살짝 찌푸린 마티스 본인의 얼굴. 가느다란 선으로 형태의 핵심만 딱 그려낸 것 하며 이 여백의 미가 굉장히 모던하네요. 요즘 유행하는 미니멀리즘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마티스의 그림은 지금 취향에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까요, 넓은 전시실에 또 다른 드로잉 작품들이 빼곡하게 보입니다. 화려한 모로코 장식의 벽지와 소파, 머리에 천을 두르고 포즈를 취한 여인들,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 속 세계에 들어온 것처럼 굉장히 이국적인데요. 이런 작품을 오달리스크 드로잉이라고 한대요. 오달리스크는 터키 궁정의 시녀를 가리키는 프랑스어인데요. 19세기 초부터 많은 화가들이 즐겨 그리던 소재였다고 합니다. 오달리스크 그림은 현대에 들어서는 좀 비판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거칠게 말하면 여성의 몸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소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마티스의 드로잉은 조금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몸보다는 여인이 두른 베일이나 옷, 주위의 장식품, 카페트 벽지, 그런 화려한 소품들이 눈에 더 들어오고요. 그래서인지 그림에 흑백의 연필선만 있는데도 굉장히 경쾌하고 활기가 느껴지네요. 마티스가 이런 말을 했다죠. 나는 테이블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테이블에게서 받은 느낌을 그리는 것이다. 오로지 화가의 직관으로 어떤 아우라를 포착하고 그걸 표현해내려고 한 거죠. 그 당시 그림을 사들이는 사람들의 취향을 따르던 여타 화가들과는 달리 예술가다운 행보였다고 생각해요. 이번 전시에 있는 그림은 아닌데요. 이 그림을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1905년에 발표된 마티스의 초기작인데요. 모자를 쓴 여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뮤지엄 메일로그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이 그림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당시의 그림들은 소재를 얼마나 실제와 똑같이 그렸는지가 관건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모자를 쓴 여인을 한번 보시면요. 얼굴의 그늘진 곳을 청록색 물감으로 거칠게 칠해놨습니다. 얼굴엔 당연히 연한 주황색이지 라고 생각했던 당시 사람들에겐 이런 색채 묘사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오죽하면 이 초상화는 사람이 아니라 야수를 그린 거다 라는 혹평도 있었대요. 그래서 마티스가 야수파라고 불리게 된 거고요. 이 그림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거침없는 붓터치, 강렬한 색채. 어느 누가 이렇게 대담한 색들을 구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감히 마티스가 색들을 해방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와, 저는 지금 다음 전시실로 가고 있는데요. 마티스만의 직관으로 빚어낸 자유로운 예술 세계,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스크린에서 붉은 색종이를 가위로 오리는 마티스의 모습이 흘러나옵니다. 1941년 암투병 이후로 이젤 앞에 앉을 힘도 붓을 쥘 힘도 남아있지 않았던 마티스. 그의 나이 72살 때의 일인데요. 그럼에도 작품에 대한 열망만큼은 여전히 뜨거웠던 거죠. 색종이를 가위로 오려서 이리저리 배치해보는 컷아웃이란 새로운 기법을 선보입니다. 쉽게 말해서는 색종이 콜라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크린을 지나서 안쪽으로 들어가니까요. 마티스의 대표적인 컷아웃 작품으로 알려진 블루 누드 연작이 쭉 전시되어 있네요. 흰색 바탕에 파란색 색종이 조각들이 오른팔을 구부려 머리 옆에 갖다 대고 한쪽 무릎을 굽혀 세우며 저마다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저는 이 네 번째 작품이 특히 마음에 드네요. 다른 버전의 작품들보다 더욱 날렵하고 생동감 넘치는 몸의 형상이 한결 우아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에이, 까짓거 종이 오린 건데 애도 만들겠네. 쉽네. 과연 그럴까요? 선의 감정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연필이나 목탄이 아닌 가위가 더 좋다 라고 마티스는 말했습니다. 밑그림을 그려서 색종이로 오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손이 이끌리는 대로 가위질을 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아까 제가 말했었던 그 직관이라는 능력이 발휘된 거죠. 구부러진 관절의 부드러운 곡선과 그 옆에 난 여백, 원색의 파랑이 주는 힘찬 기운 덕분인지 당장이라도 다리를 펴고 일어나서 춤을 출 것 같아요.
평면의 종이일 뿐인데 이렇게 역동적으로 느껴지다니. 분명 저 안엔 작가가 불어넣은 생명이 있는 게 확실합니다. 오른편으로 돌아서자 다양한 색깔과 형태를 지닌 컷아웃 작품 20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둠칫둠칫 춤추는 사람 같기도 하고 백마가 이끄는 화려한 마차 같기도 하고 한바탕 축제가 벌어진 느낌을 주는 이리저리 오려붙인 색종이들. 이 작품들의 이름은 재즈. 서커스와 연극을 주제로 한 컷아웃 작품인데요. 와, 이 재즈라는 제목 참 잘 어울리죠. 재즈의 그 즉흥적이고 자유분방한 연주처럼 이 작품 또한 마티스의 즉흥적인 가위질 끝에서 이토록 역동적이고 발랄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어요. 작품 하나를 볼게요. 아주 익숙하네요. 우리가 받고 들어온 그 티켓 위에 그려진 그 그림. 이카루스입니다. 이카루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깃털과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다가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밀랍이 녹아버리고 말죠. 그리고 이카루스는 땅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이 형상은요, 땅으로 추락하는 이카루스 같아요. 저 파란색 배경은 아마도 하늘이겠죠. 그리고 별처럼 뾰족뾰족한 이 노란 형상은 깃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검은 형상의 가슴팍에 새겨진 이 붉은 점은 아마도 태양을 동경한 이카루스의 열정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저는 근데 이 작품을 보고 만약에 이 그림이 내 것이라면 나는 이 그림을 뒤집어서 걸어야지. 그러니까 이카루스의 머리가 땅을 향하게요. 그러면은 정말 훨씬 더 역동적으로 느껴질 것 같지 않나요? 네. 정말 이게 제 작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이를 러프하게 잘라 만들어낸 추상의 세계.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더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마티스가 사랑받는 이유도 바로 그래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전시 공간으로 가볼게요. 뾰족한 지붕이 솟은 전시실 벽에 아치 모양의 입구가 나 있습니다. 온통 새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 그 정면에 스테인드 글라스 너머로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요. 이곳은요, 마티스 생애 최고의 역작이라고 불리는 로자리오 성당을 재현한 곳입니다. 연필, 종이, 가위, 물감. 수많은 재료들로 평면 위에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온 마티스. 이제는요, 건축으로 입체 세계를 만드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이 성당은요, 프랑스 남부의 방스라는 지역에 있는데요. 꼭 겨울철 오전 11시에 찾아가시길 추천합니다. 그 시간이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흰 벽과 바닥에 쏟아지는 태양빛이 마티스가 사랑했던 붉은색, 그 붉은빛 가루가 흩뿌려진 듯한 장관을 보여준대요. 어쩌면 마티스는 이런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닐까요? 날씨와 시간에 따라 태양의 다양한 색을 포착할 수 있는 것처럼 만고불변의 진리란 없다. 어떤 진리든 그것에서 나는 무엇을 발견하였는가? 그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이죠.
전시장을 빠져나오는 발걸음이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캐릭터 아세요? 전 세계 많은 어린이들에게 사랑받아왔던 아주 귀여운 토끼죠. 미피. 네, 미피는 네덜란드에서 탄생한 캐릭터인데요. 검은 선의 단순한 드로잉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과 같은 밝은 원색을 사용해서 보기만 해도 참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이 미피의 아버지, 작가 딕 브루나가 이 캐릭터의 영감을 바로 앙리 마티스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티스의 작품들과 미피가 이렇게 닮았나 봅니다. 마티스가 활동했던 20세기 초, 이 시기는 1,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세상이 온통 회색빛이었죠. 아주 암울한 시기였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채로운 세계 아우라를 포착하고 간결한 선으로 경쾌함을 그리려 애쓴 마티스. 이제야 전시실 초입에 쓰여있던 마티스의 말이 와닿는 것 같아요. 내가 꿈꾸는 것은 안락의자처럼 인간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정시키는 예술이다. 마치 안락의자 위에서처럼 내 안의 세계를 발견하고 그곳에 기대어서 쉴 수 있기를. 지금 이 시간을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또 지금 이 시기를 지나는 우리들에게 마티스가 평온한 시간들로 와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